여러분,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이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도 될 일을 굳이 크게 만들고, 안 해도 될 말을 해버리고, 사고 싶지 않았던 물건을 충동처럼 사버리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 순간만큼은 나를 못 말렸을까?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학생의 엉터리 논문을 보고 속이 뒤틀렸고, 점심에는 동료 교수의 비아냥을 억지 웃음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사춘기 딸아이가 아빠, 40점 맞았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겨우 7일째 버티던 금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입에는 어느새 담배가 물려 있었고, 저는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의지력도 돈처럼 양이 정해져 있구나. 아침에 조금 쓰고, 점심에 또 쓰고, 저녁에 마지막으로 쓰다 보면, 하루 끝에는 정말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은 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걸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의지력은 줄어들지만 감정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화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증폭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홧김에 행동하고 홧김에 후회하며 내일의 나에게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작은 지혜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스스로와 감정 사이에 3분의 거리를 만드는 것. 그 짧은 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홧김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 법,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지력은 지갑 속 현금처럼 줄어든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살아보면 마음 먹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의지력은 마치 지갑에 있는 현금과 똑같습니다. 10만 원을 넣고 나가면 3만 원 쓰면 7만 원 남고 5만 원 더 쓰면 2만 원 남듯이 마음의 힘도 하루 동안 조금씩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도 잘 참고, 점심엔 상사의 예민한 말도 받아넘기고, 저녁엔 자녀의 실수도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되지라고 웃어주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의지력을 조금씩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날 무렵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화가 폭발하듯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이 건드린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잔고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학생에게 너그럽게 한번 참아주고, 동료의 비아냥을 삼키고, 딸아이의 실수를 받아주고 나니 제 마음 지갑은 이미 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가장 지키고 싶었던 약속, 금연을 스스로 무너뜨렸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루 종일 참다가 마지막에 사소한 일로 무너져 버린 적. 평소에 나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그 순간에 나가 해버린 적. 그때의 나는 나다운 내가 아닙니다. 의지력이 바닥난 가장 약한 나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지갑이 비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스스로 체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통찰을 이해하면 우리는 비로소 홧김에 무너지는 삶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줄어들지 않는다. 전염이라는 또 하나의 법칙. 우리는 의지력처럼 감정도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감정은 총량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감정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퍼집니다. 아침에 아이가 시험을 망쳐서 속이 뒤틀린 아버지가 그 감정을 그대로 회사로 가져가 부하에게 쏟아내기도 하고, 길에서 얌전하게 운전하던 사람이
누군가의 끼어들기로 기분이 상해 하루 종일 예민한 상태로 지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정은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번지고 불처럼 옮겨 붙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감정도 누군가의 하루를 흔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출근길부터 모든 게 짜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의 한숨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서죠.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의 잔고가 이미 차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좋은 감정도 전염됩니다. 부장님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다면 그날 부장님은 세상의 모든 실수를 다 받아줄 여유가 생기고 누군가가 친절하게 길을 양보해주면 우리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 하루가 부드러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누적되고 번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원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쌓여있던 감정이 터진 것뿐인데도 마치 상대가 그 감정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왜 저 사람에게 그 말을 했을까? 괜히 아이에게 짜증냈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화풀이했구나. 여러분, 감정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 순간의 불편함이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감정은 사실 오전의 작은 일, 어제의 사소한 일, 심지어 지난주에 쌓였던 피로까지 전부 끌고 와서 현재의 순간에 뒤엉켜 폭발할 뿐입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오면 먼저 이렇게 물으세요. 지금 이 화는 정말 이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잔고가 넘친 것일까? 그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상처를 막고 내 감정이 타인에게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홧김의 행동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 3분의 거리. 여러분, 감정이 전염되고 누적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홧김에 말하고, 홧김에 사고, 홧김에 후회하는 것은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참고 견디면 된다.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하지만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력이 바닥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힘도 없다. 맞습니다. 의지력이 영원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화를 이겨낼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참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입니다. 화가 번쩍 올라올 때 말을 쏟아내기 직전, 지갑을 열기 직전, 상대에게 상처 줄 행동을 하기 직전, 그 순간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 3분만 걸어가는 것.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이 폭발할 때 자신과 상황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몸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내가 이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왜 신기하게도 3분쯤 지나면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잠깐,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정말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지친 건가?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감정 탈출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작은 경계선을 만들어줍니다. 화를 눌러 담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화가 난 장소에서 3분만 벗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감정 속에서는 제어할 수 없지만
감정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 3분이 관계를 살리고 지갑을 지키고 내 마음을 보호합니다. 홧김의 지출과 후회를 막는 생활 기술. 여러분, 우리는 흔히 화가 나면 말부터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한 건 지갑이 먼저 열린다는 것입니다. 홧김에 산 옷, 홧김에 질러버린 가전제품, 홧김에 결제한 여행 패키지. 살 때는 속이 조금 시원한 것 같은데 집에 오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충동구매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력이 바닥난 순간 지갑이 대신 의지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서는 이건 필요해. 오늘만 살자. 나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 있어. 이런 말들이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그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만든 환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오직 하나, 앞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앱을 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3분만 걸어가기. 이 간단한 행동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동안 뇌는 감정에서 떨어져 나오고 감정이 지나간 뒤에야 진짜 필요와 감정의 욕망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두 발로 하는 마음 정리라고 부릅니다. 머리로는 차분해지기 힘들지만 몸이 움직이면 마음은 뒤따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괜히 걸어 나갔더니 집에 돌아올 땐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 바로 그 원리가 홧김의 소비를 막아줍니다. 특히 이런 날이 위험합니다. 아침부터 여러 번 참은 날,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린 날, 사람을 많이 만난 날, 몸이 피곤한 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린 날. 이런 날은 무엇을 사도 후회합니다. 무엇을 말해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력 잔고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지금의 나는 지친 나인지, 진짜 나인지 먼저 확인하기. 그 확인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몸을 감정의 자리에서 떼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건 큰 잘못이 아닙니다. 대부분 작은 감정 하나가 절묘한 순간에 터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감정에서 3분만 벗어나면 우리는 어제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에서 벌어지는 홧김의 비극. 여러분,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물건은 환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홧김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도 사실 대부분 사람에게 했던 말, 사람에게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인데 그날따라 지친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자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와 버리고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보면서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닫죠.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의지력 잔고가 0원이 되어버린 가장 약하고 충동적인 또 다른 나입니다. 가족에게 소리친 적 있으시죠? 아이에게 괜히 날카롭게 말한 적 있으시죠? 친한 친구에게 엉뚱한 투정을 부린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저 하루 동안 수십 번 참아온 감정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화난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싸움과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비극은 상대가 내 감정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잔고가 이미 넘쳐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은 정말 필요해서 하려는 말인가? 아니면 지친 내가 잠시 쉬고 싶은 신호인가? 이 질문 하나가 가족을 살리고 친구를 지키고 부부의 싸움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던지는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한번 날아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만들어낸 말을 던지기 전 반드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데 필요한 건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단 3분의 여유입니다. 그 3분이 사람을 잃을지 관계를 지킬지를 결정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잠재우는 단 하나의 질문.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휘둘릴 때처럼 상대도 감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감정에 휘말린 순간 그 불씨가 나에게 옮겨 붙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짜증이 내 하루를 망치고 누군가의 예민함이 내 감정까지 흔들어 놓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화를 내지? 하지만 이 반응은 더 큰 감정에 불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상대가 누적된 감정의 잔고로 살아 움직이는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상대의 감정을 멈추고 그 감정이 나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바로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이 한 문장은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자신의 감정이 지금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된 감정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감정이 멈춥니다. 흐르던 강물이 잠시 방향을 잃은 듯 조용해집니다. 만약 부장님이 아침부터 예민했던 이유가 집에서 아이와 싸웠기 때문이라면 그 질문을 듣는 즉시 아, 내가 다른 데서 받은 감정을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하고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자각은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감정이 전염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이 거리감입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이 질문은 상대가 기분 좋은 이유를 떠올리게 해서 오히려 감정을 더 키우고 그 기분 좋은 감정이 우리에게 이어질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상대의 감정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경계선 하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상대의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부드럽게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건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내 감정을 지켜주고 관계를 무너뜨릴 위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 나는 상대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정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기술, 멀어질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엔 참 잘 참고 살아갑니다. 어지간한 말 한마디쯤은 넘기고 작은 실수쯤은 너그러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별것도 아닌 일이 마음속에서 폭발하듯 크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감정의 잔고가 넘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왜 이 정도도 못 견디나? 하지만 그건 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버티고, 너무 오래 누군가를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건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멀어지는 기술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누군가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순간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 천천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기술입니다. 거리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짧은 시간,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1분. 잠깐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는 30초. 이 짧은 멀어짐은 우리 마음을 구해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주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감정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사람이 나빠 보이고 상황이 과장돼 보이고 스스로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감정 밖으로 한 걸음만 나와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화낼 일인가? 지금 내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지쳤던 건 아닐까? 이 성찰의 틈이 생기면 우리는 그 감정이 만든 파괴적인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서 잠시 멀어지는 그 순간 마음은 회복력을 되찾고 다음 실수를 막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세상은 달라 보이고 사람도 덜 미워지고 나 자신도 다시 괜찮아 보입니다. 멀어지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성숙한 행동입니다. 오늘 당신의 감정을 지킬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감정을 겪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나는 강한 사람이니까 문제 없어.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강한 사람은 끝까지 참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지기 전에 멈출 줄 알고 무너지기 전에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의지력은 지갑 속 현금처럼 줄어들고 감정은 줄지 않고 퍼지며 홧김에 하는 행동은 대부분 우리의 본심이 아니라 지친 마음의 비명일 뿐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감정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내가 감정에서 먼저 걸어 나오는 것. 그 짧은 3분이 관계를 지키고 소비를 막고 말 한마디로 상처를 남기는 일을 예방합니다. 사실 인생은요, 큰 결심이나 거창한 목표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선택 하나, 짧은 멈춤 하나, 3분의 거리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한 감정을 마음속에 고이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신을 좀 더 다정하게 대하세요. 화가 난 나를 꾸짖지 말고, 지친 나를 비난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잠시만 멀어지자. 나를 지키자. 그 작은 다짐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릴 때 어떻게 나를 붙잡아 줄 것인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켜졌다면 좋겠습니다. 지친 하루를 견디느라 애쓴 당신께 조용히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